너무 이렇게 뭐 핫하거나 잘 되는 공간들만 보통은 가세요. 가고 나도 저렇게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공간들도 좀 가셔서 왜 안 될까 이곳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본인의 관점에서 많이 관찰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래는 이제 아이스크림 올라간 좀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었어요. 고객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라즈베리 에이드에 라즈베리 빨간 아이스크림이 올라가고, 초코라떼 위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올라가서 좀 화려하기도 하면서 맛도 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로스팅 업무에 좀 중점을 두고 그쪽을 좀 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메뉴들은 좀 빠져 있고, 지금 저희가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메뉴들은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핸드드립 커피라던가 커피를 좀 기반 베이스로 되어 있는 메뉴들을 좀 시그니처로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칠북상해를 창업했을 때는 흔히 있는 그런 메뉴들로 창업을 했어요. 뭐 프라푸치노, 스무디, 그리고 일반 카페 메뉴들. 대신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것들은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원두의 재료도 좋은 걸 사용했지만 뭐 기타 들어가는 재료들 모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죠. 똑같은 파우더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좀 가격대가 있거나 좀 브랜드가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은 거의 뭐 들어가는 재료들도 직접 만들자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도 바닐라 시럽을 5년, 6년째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유기농 설탕이라던가 100% 바닐라 빈만을 이용하고 있고요. 선임상에 내어가는 커피들도 직접 로스팅을 하고 있지만 스페셜티 등급의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고요. 디저트도 마찬가지로 직접 만들자라는 포커스에 두고 매일 아침 직접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에 먼저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좀 직접 만들자, 정성을 들이자에 두 번째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카페에 좀 비중을 두고 운영을 했을 때는 그 커피 메뉴, 음료 메뉴에 좀 많이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좀 재해석한다던가, 혹은 조금 트렌드한 메뉴들을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이 하지 않고 좀 다르게 변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아니면은 내어드리는 잔을 좀 우리만의 독특한 잔을 사용해 볼까라고 해서 빈티지 잔을 좀 우연히 찾게 되어서 또 사용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와이프랑 뭐 여행을 가던가 뭐 신혼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메뉴들을 접하거나 또 식당을 가거나 디저트를 먹거나 해도 그런 재료들을 그 메뉴에 국한하지 않고 음료 메뉴에 좀 변형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인슈페너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 각자 커피숍마다 그 크림을 어떻게 독창성 있게 좀 많이 만들까 연구를 하세요. 근데 저는 한때는 그 롤케이크에 들어가는 그 디저트 롤케이크에 들어가는 크림을 거기 그 레시피를 좀 응용해서 아인슈페너의 크림을 한때 만들어서 좀 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단가 문제라던가 관리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금은 좀 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 경계를 두지 않고 좀 다양한 재료들을 좀 접목시켜서 테스트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좋은 재료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초창기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파스콘이라는 그 디저트를 선보였었는데, 그 재료 들어가는 밀가루도 유기농, 설탕도 유기농, 베이킹 파우더도 이제 그 좀 화학 재료가 안 들어간 거, 그리고 소금도 프랑스 처리형,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재료만을 사용을 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나오지가 않고 식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단 좋은 재료라고 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소비자분들도 흔히 드셨던 스콘의 맛이 아니기도 하니까 소금 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또 일반 재료도 대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그 완성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물론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메뉴가 갖고 있는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재료들을 혼합을 해서 신메뉴를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디저트 중에 브라우니는
거의 한두 번 만에 좀 완성된 케이스여서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근데 오늘 드셨던 저희 크리스마스 라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이킹 같은 경우는 조금 부가적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커피는 사실 거의 커피만으로 모든 맛이 완성되다 보니까 그 적정한 비율을 찾는 데 조금 많은 시간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크리스마스 라떼에 들어가는 그 크리스마스 블렌드 같은 경우는 딸기 향을 첨가한 생도하고 시나몬 향을 첨가한 생도를 이제 적정 비율로 블렌딩을 해서 로스팅을 한 건데, 이게 시나몬 향의 콩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딸기 향이 죽고, 또 딸기 향의 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나몬 향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단골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단골 손님이 계시면 저희가 새로 만드는 메뉴도 있지만, 오늘 손님상에 그 출고되는 원두들도 테스팅하고 있을 때는 같이 또 참여해서 또 맛도 같이 보면서 또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에 들어가는 원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맛을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그걸 토대로 계속 수정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일단 지금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로스팅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공간이 너무 부족했기에 로스팅도 해야 하고 베이킹도 해야 하고 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출 만한 공간들을 좀 찾는 데 시간을 좀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크기를 찾는 데 많이 중점을 좀 뒀고, 그 전에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컨셉에 맞춰서 공간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60년 된 노후 주택을 찾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간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너무 부족했고 셀프로 해야 됐기 때문에 저 혼자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혼자서 손님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이즈를 찾는 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완성이 되었었던 때는 이것보다 더 굉장히 많이 심플한 상태였어요. 이제 로스팅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앵글이 생기면서 좀 많이 조잡해지긴 했는데, 원래는 통유리창으로 로스팅하는 공간도 다 보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공간을 연출했었는데, 지금 처음에 구성해서 생각했을 때보다 이제 로스팅 양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어순해진 감은 있지만, 처음에 이 컨셉을 잡았던 거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이 전부 다 그 컨셉이라던가 좀 운영하는 메뉴, 디저트, 그 인테리어가 모두 달랐어요. 그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좀 필요했고, 이런 로스팅 원두 납품 사업을 할 때 단순히 원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좀 같이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채롭게 테스트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이 좀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좀 치복상에만의 좀 아이덴티티가 좀 녹아된 공간으로 이제 쭉 갈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고급감도 좀 주고 좀 더 세련되게 연출하고 싶어서, 보이시는 이런 모든 가구들과 이런 것들은 지금 초반하고는 조금 바뀐 부분들도 있는데, 모든 가구들과 이런 것들은 다 공장에서 제작해서 온 케이스로 인테리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자문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현장에서 이제 많이 가구들도 짜고 완성을 해요. 근데 저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도색도 입혀서 왔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라던가 이런 면에서 단가 부분에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면서 좀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이 공간이 연출된 게 저 공간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이런 화단을 만들어 놓고 저 안에 바오밥 나무를 심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바오밥 나무가 몇백만 원인 줄 알고 저희가 이제 그 바오밥 나무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두고 이 공간을 연출을 해서 모든 연출이 완성되고 이제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해서 구하러 가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바오밥 나무 크기의 사이즈의 가격은 몇 천만 원대의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나무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본 결과,
조금의 손재주가 있으시다면은 셀프 인테리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물론 저는 전기, 수도, 뭐 배관 모든 것들, 뭐 미장 이런 것들 페인트까지 다 직접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뭐 전기라든가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만은 좀 인테리어 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그 외적으로 이제 공간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가구를 선택하신다던가 이런 것들 직접 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을 좀 아끼시는 걸 좀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기 전에 저는 최소 1년 정도는 그 커피숍에서 좀 근무를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했던 세팅을 도와드리러 갔던 공간은 기존의 공간을 인수인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처음 매장이 그랬어요. 저도 커피를 2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창업에만 눈이 멀어서 거기 있는 장비들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저도 덜컥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세팅을 하러 가서 보니까 기계 자체가 전혀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 1년 정도는 커피숍에서 좀 근무를 하시면서 그 기구들을 좀 다루는 법을 좀 더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만의 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이 명확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커피와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뭐 디자인을 잘한다시던가 뭐 말씀을 잘한다시던가 글을 잘 쓴다던가 아니면 뭐 패션 감각이 좋으시다던가 그런 커피와 좀 관련이 없더라도 좀 남들과 좀 다른 그런 차별점 하나를 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커피숍에서 커피 음료는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데 좀 나만의 좀 그런 좀 차별화된 점이 없으면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특이하게 해도 또 비슷하게 연출해 버리면 또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나 나란 사람에 대한 이런 뭐 장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누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오픈하시기 전에 좀 다양한 커피숍을 좀 카페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뭐 핫하거나 잘 되는 공간들만 보통은 가세요. 가고 아 나도 저렇게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좀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공간들도 좀 가셔서 왜 안 될까 이곳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본인의 관점에서 많이 관찰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